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사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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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토요 둘째 주라서 주말 정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정진서부터 우리 일정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저번에는 그 5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12시까지 하고 12시에서 4시 사이에 휴식을 하고 그 다음 4시에서 5시 청소 예불 하고 5시에서 6시 선생님 법문 듣고 6시에서 8시까지 선능 정진하고 8시에 아침 공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선생님 법문 듣고 10시에 새말기 실참하고 11시에 법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회까지 쭉 이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한번 해보고 또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또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바꾸면 되니까 그죠?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다른 말로 하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이 말이죠. 한다 이 말인데 왜? 그것이 바로 당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장의 마음이란 뜻 속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요 속에도 들어가 있고 허공이라는 이 단어 속에도 무엇이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공간이 끊어졌다. 시공간이 끊어지면 뭐죠? 모습이 없다. 그래하고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가 되는 겁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요. 모습으로는 뭐서 성내고 욕심내고 뭐 내다라는 생각, 너다라는 생각 이런 또 몸이나 이런 뭐 풀이나 이런 모든 모습은 시공간이 붙어요. 그래서 붙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되려나? 우리의 바탕자리를 허공이라고 하면 허공에 있는 모든 내용물,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 씀씀이 그 내용물이죠. 그 내용물은 전부 뭐다? 모습이라. 변하고 헛것이라. 그래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 외의 모든 모습, 내 몸뚱이를 비롯하여 나라는 생각, 또 좋다 나쁘다 하는 모든 것이 뭐다? 묘용이라는 겁니다. 작용이라는 겁니다. 작용. 그래서 몸뚱이를 작용으로 보면, 또 나라는 생각을 작용으로 보면 무엇이 된다? 허공 속의 모습이 돼요. 그러면 그냥 바탕이 드러나게 돼요. 이렇게 나다 너다 지금 정열보살님하고 내하고 대가 돼 있지요, 상대가. 그런데 묘용으로 따져버리면 평등선상의 차별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효율거사님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정말로 생활 속에서 되기 시작을 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어요. 감정적이나 생활 패턴이나 또 어떤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진정심 그럴 것 같나? 저기 예리 씨 이쪽으로 앉아라. 얼굴 보이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그 평등성에서 나툰 차별 현상이거든요. 모든 모습은. 그 평등성이라는 게 뭐예요? 허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어떤 모습도 없는 텅 빈 청정을 의미를 하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나툰 모든 차별 현상. 그렇게 되면 그 차별 현상이 다 평등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용 이러면은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닌 자리로 가게 된단 말이죠. 허공 속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바탕 공식이. 그래서 허공 속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허공 속에 들어가는 게 뭐다? 내라는 생각, 또 몸뚱이. 내라는 생각과 몸뚱이만 허공 속의 모습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전부 다 내만 들어가면. 근데 나는 맨날 바깥에 있어요. 이것이 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늘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냐면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가르고 있거든요. 진정심 어떤 너?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가른다고. 모든 것을 그렇게 갈라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보면 보는 자가 있어요. 나와 나 아닌 것. 그런데 몸뚱이하고 나라는 나를 허공 속의 나로 봐버리면, 허공 속의 나로 보면 나와 지금 나라는 생각이죠. 그거하고 컵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파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리거사님 이해되십니까? 아직 이제 마음으로는 실감은 안 오죠. 어제 최정환 거사님 어떻습니까? 마음은 근데 이치는 그렇게 했다 싶으죠. 그래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가 기본적으로 돼야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가 돼. 안 가면은 안 돼. 그래서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해버리면 저기 방석이나 칠판이나 내 몸뚱이나 다 어디에도 다 허공 속에 같이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간다 나온다 말도 이상하지만 들어가고 나올 것도 없지만 교육의사님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굴린다라는 말이 그때야 마음에 와닿아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말이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이론적으로 할 때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잖아.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놔두잖아. 이렇게 이제 말은 다 말꾼은 알지요. 말꾼은 알지만 실제로 이것이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는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고 이렇게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래도 좀 낫지. 우리는 뭐예요? 모습 공식을 해놨어. 자, 바탕 공식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바탕 공식도 모습 공식처럼 한 3, 4년 흐르면 일시명이 말하는 것이 뭔 뜻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라요. 지금. 그래서 오늘 문자를 보낸 것이 오늘 안 그래도 이거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 페이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자 밖의 소식을 글자 밖의 소식을 알아야 글자 안의 소식도 알게 돼요. 글자 밖의 소식을 모르고 글자 안의 소식을 완전히 알았다는 것은 착각이라. 글자 안의 소식은 뭐예요? 이런 활자지요. 활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페이지 45쪽 한번 봅시다. 페이지 45쪽이 아니라 43쪽부터 한번 볼게요. 밑에요. 그러므로 수보리요 모든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게 활자거든요. 이게 활자지. 그러면 이제 몸뚱이 내로 딱 보면 어떻게?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야 되는구나. 모든 관념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야? 헬렐레 하지요. 관념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관념이라는 것은 관념이라는 뜻은 조건 지어진 생각이에요. 어디에 조건 지어진 생각을 관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념을 가진다는 것은 그 조건에 따라 일으키는 모든 생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념을 떠난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가장 높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거기다가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이 글을 읽을 때 10만 8천이라.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제.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모습을 잘 굴려. 그런데 그 바탕과
그 모습이 둘이 아니야. 이 나타난 모습은 전부 묘용이야, 묘용. 그렇게 딱 알고 이걸 보면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법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내가 알아. 그리고 모든 관념이라는 것도 바로 묘용이라는 걸 내가 아네. 그게 떠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그렇게 아는가 하고 그냥 다르게 알면 진짜 10만 8천리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이게 컵이다. 컵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려면, 컵을 그러면 안 보려고 한다면,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니까 이걸 또 뭘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것이 나라는 생각도 없고, 보는 놈도 없고, 보는 주체가 없지요. 보는 놈도 없고, 이것이 이 컵이라는 것이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여기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착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형색을 보는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형색을 보는 내가 없으면 집착이라는 단어도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누가 봐요? 이 모습을 볼 때 누가 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거든요. 그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나툼이라는 거예요, 이 컵이. 그러면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하고 이 컵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러면 말이 되게 어려워진대, 이제 자꾸만. 근데 그런 말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되고, 소리도 듣고, 냄새도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된다. 이 말은 그것을 보고 하는 주체자가 없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요 말 속에는.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 마땅히 집착 없이 어떻게 마음을 또 내? 어떻게 내? 마음을 마땅히 집착 없이. 일처의 모든 모습은 묘용이고, 묘용인 줄 알지요? 묘용인 줄 알면서 마음을 굴리는 것이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거든요. 백봉 선생님 말대로 한다면 무아인관이 되는, 무아인관은 다른 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내가 컵을 본다는 건 컵을 보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있는 자가 자꾸 보지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되려고 억지로 자기가 해봐도 안 돼. 왜? 나라는 생각과 내 몸뚱이가 어디에 있다? 허공 밖에 있거든. 허공 속에 같이 파도로서 있지 않거든, 모습이. 지금 제가 하는 말 되게 중요한 말인데 실감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실감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TV를 볼 때 TV와 내 몸뚱이가 어디다? 같이 허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줘요? 빗소냄이 보게 돼요. 그때야 빗소냄이 보게 돼요. 안 그러면 늘 상대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말을 하죠. 보는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 스크린 속에 들어간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보는 내가 어디로 들어가?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같이 스크린 속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늘 대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니 묘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묘용. 몸뚱이도 묘용. 일으키는 생각도 묘용이야. 바탕의 나툼이라고. 전부 다 묘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묘용으로 보면 책을 볼 때 그냥 이것이 보는 자하고 이 책하고 그냥 한 허공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본다가 가능해요. 안 그러면 대가 되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마음에 집착한다는 것은 내가 있고 상대가 있다는 그 뜻입니다. 집착은 그죠?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설하였다. 참 어려운 거지요. 우리 지금 공부. 77쪽 한번 보죠. 지금 글자 밖의 소식을 알아야 글자 안의 소식도 알게 돼요. 글자 밖의 소식을 모르고 글자 안의 소식을 완전히 알았다는 착각이라는 착각. 자, 거기 보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해서 뭐 알았다든지 어쨌다든지 이러면 뭐요? 조그만 법이라도 얻은 거지요.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이죠. 부처님이 그래 놓으셨잖아요.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다. 그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은 그 자체니까 뭐 얻는다, 뭐 안 얻는다 이런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으러 다니면 되겠느냐? 구하러 다니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금강경은 구구절절이 너무나 대승법이라 최상승법이라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 페이지 95쪽 한번 보시죠. 뭐 구구절절이 뭐 그거 한 거지만, 자 95쪽 보면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지니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해준다.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이 낸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말은 이분들은 뭐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벌써 아는 사람들이죠.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그러면 이복이 저복받아. 자,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지요?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설명이라는 것도 없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설명을 듣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리씨 어때요? 난 이거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설명해 준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설명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설명해 주는 내가 있어야 되고 설명을 듣는 자가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여튼 금강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무엇에 그걸 하느냐 하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생명이 하나다. 일체의 모든 법은 무유정법이다. 정법이라는 것이 없다. 조그만한 것이라도 보살의 법도 없고 부처라는 법도 없고 선하다는 법도 없고 또 저기 단멸이라는 법도 없고 중생이라는 법도 없다. 다 이름뿐이다. 철저하게 그걸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철저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는 경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한 달에 한 번씩 읽잖아요. 읽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 뭐예요? 금강경
그거 할 중간에 또 지금 하고는 있는데 하도 가물에 콩나는 듯이 해서 자 243쪽을 한번 보시죠. 자, 예.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툰 그 모습을 굴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바탕을 나툰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되면 어디가 이미 바탕을 놔두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바탕을 놔두어 있지요. 뭐를 따름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앉을 때는 새말귀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부처다. 나는 절대성 자리다. 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절대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라는 것을 이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처다 했을 때 그때 그 묵산 스님이 그 대중들한테 절해가지고 나는 부처다 이렇게 자기 따라 해라고 보니까 못 따라 하더라 이 말이지. 못 따라 하지요. 어디 감히 내가 부처하고 똑같이 맘먹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게 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뭐가 같다?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는 말은 하는 놈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좋아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을 먹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싫어한다. 이러는데 꼭 싫어하는 자리가 있어. 자꾸만. 그지요? 교회거사님 그지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건 잘 안 되지요. 근데 말을 해놨잖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니까 뭐요? 모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는 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다른 말로 여기에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고 주체가 없던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탕자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바탕자리가 돼.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때 꼭 일어날 때도 주체가 없고 사라질 때도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자꾸 하면 그 점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이 이해가 돼서 그냥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게 뭐예요? 그냥 묘용인 것이에요. 묘용. 소리가 지금 들리잖아요. 이 자리가 듣는 거예요. 이 자리가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묘용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지 않아도 그냥 묘용이에요. 이거 우리 사는 것 자체가 묘용이에요. 공부도 누가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해요. 그러면 공부라는 묘용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공부는 뭔 공부를 해요? 공부라는 이름을 빌리는 거지요. 공부라는 묘용을 놔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공부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내가 좋다, 내가 싫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걸 보고 내가 반응을 해.
반응을 하지요. 반응을 하는데 저 사람 거 가는 것보다는 내 반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맨날 넘어져요. 나는. 그렇지요. 보통 우리는 그래요. 자기가 자기한테 맨날 넘어져요. 그래서 상대를 보고 반응을 한다는 것은 내 속에 그 상대를 저울질하는 게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저울질하는 게 들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겠죠. 사실은 우리가 사냥개는 1만 헤르츠를 듣는다고 합니다. 아주 먼 곳에서 아주 가느다란 소리도 듣는다 해요. 사냥개는. 그리고 촉각도 너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맡아도 냄새를 못 맡고 들어도 소리를 못 들어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거든. 그래서 멍텅구리야. 그 사냥개가 우리를 보면 저것들은 뭐 저것도 못 듣고 저것도 냄새 못 맡냐? 근데 우리는 자기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어요. 왜 반응을 안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나툰 모든 모습이 묘용으로 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라고, 처음에는 변한다가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변하는 것이 굴리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굴리는 거라. 모습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모습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우리는 자꾸 놓치거든요. 내가 허공 속에 있다는 걸 놓쳐요. 무엇에만 자꾸 들어가 있다? 모습에만 자꾸 들어가요. 모습을 일으키는 바탕자리를 자꾸 놓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 그거 쓸 건데 실제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거를 이제 내가 글로다 써놨었는데 30대 부인이에요. 전화가 딱 왔는데 남편하고 대판 싸움을 한 거라. 대판 싸움을 하고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차근차근히 물었어요. 왜 화가 났냐? 그러니까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화가 났대. 그래서 연애 결혼했냐, 중매 결혼했냐, 연애 결혼했대. 그 연애 결혼할 때는 되게 좋았지 않냐고. 그때는 왜 좋았냐고 물었더니 자기한테 잘해줘서 좋았대. 그럼 지금도 잘해주면 좋으냐고 물었더니 잘해주면 좋대. 그러니까 왜 화날 때는 어떻게 해서 화가 나느냐 했더니 자기한테 못해주면 화가 난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잘해주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화내는 마음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조금 지나더니 자기는 좋아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이때까지 한 거라.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이거든. 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거든. 이때까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니까요. 이래도 내 마음이고 저래도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잠시만 그 마음이 막 지금 화가 굉장히 나 있지 않느냐. 이게 그 화내는 마음을 가만히 바라만 볼 수가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전화기 들고 1분만 바라보자. 1분만. 화내는 데다가 자꾸 엎치지 말고 내가 지금 화내는 거를 한번 바라보자. 그랬더니 이제 바라보는 거지. 이제 1분 동안. 그러고 나서 지금은 좀 어떠냐 이렇게 많이 가라앉았대. 화가 많이 가라앉아 버렸대 자기가. 그래서 신기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저녁에 남편하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얘기를 했나봐, 진솔하게. 그 다음날 전화가 다시 왔더라고. 아주 해결이 잘 됐다. 그래서 엄청난 얘기죠. 경계에 따라서 화도 낼 수가 있고, 경계에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는.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대문자로 마인드, 소문자 말고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망심 말고 그 마음의 바탕자리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한대거든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한대로 놔두거든, 그 마음이. 그 바탕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도 하죠. 이름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이 243쪽 보죠. 여러분들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하자면 이 몸뚱이를 굴려서 일어난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난다는 것이 묘용이 돼요. 묘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전화가 와서 모습을 잘 굴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할 때 자기 몸뚱이도 묘용, 말을 할 때도 묘용, 걸어갈 때도 묘용, 생각도 좋아하는 생각도 있나 묘용. 묘용이라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인가 하면 바탕과 물과 파도가 하나라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묘용이라는 뜻에는 바탕이 같이 하나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몸뚱이를 보면서 묘용. 물론 변하고 헛것이다가 돼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거 안 깔리면 묘용해봐야 소용없어. 모습 공식이 돼 있는 사람이라야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접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접목이. 그래서 몸뚱이 보면서 묘용을 굴리고 있죠, 지금. 밥 먹는 것도 전부 묘용이에요. 밥 먹고 말하고 보고 다 묘용이에요. 이 자리의 씀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의 씀이 나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경계에 휘둘리는 것이 덜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또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어떤 데는 이 말구가 더 잘 잡히고 또 어떤 데 가면 저 말구가 더 마음에 와닿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마음에 잘 와닿는 그 말, 똑같은 뜻인데도 말귀가 다르면은 그 언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따라서. 그래서 이제 자꾸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일 첫째 매일 저녁에 앉고 아침에 앉아라. 저녁에도 앉고 아침에도 앉아라. 앉아라 할 때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공부할 때 확실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 앉을 때 어떻게 앉는다고요? 백봉 선생님 이 말씀은 바탕을 놔두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우리 같으면 텅 빈 허공을 봅니다야. 이게 바탕을 놔두자고 앉아라 이 말이지요, 지금. 그런데 이제 처음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변하는 도리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를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그걸 변하는 것을 충분히 보면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잘 보여요. 변하는 것을 자꾸 보면
그래서 변하는 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는 것이 잘 보여요. 그럼 나중에는 어딘가 변하는 것이 파도거든. 파도니까 그 다음에 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정심아 공부를 차근차근 해야 된다, 그지? 뛰어넘고 싶은데 특별하신 분이나 그런가 몰라도 그냥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보통 지능 가진 뭐 IQ 한 120, 30 정도 가진 사람들은 차근차근 안 하면 그 빵꾸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가 또 우리가 차근차근 한다 해도 또 다시 돌고 또 다시 돌고 그렇게 되지요. 또 느낌이 다르고 그렇게 해서 모습 공식을 확실히 하고 변하는 도리로 앉았을 때 잘 보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것이 모두 모습이 변하고 올 것이다. 쭉 한 년 후에 그 다음에 바탕공식도 하고 지금 내가 묘용이다 하는 것도 그걸 한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주말정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가면 이게 힘이 생겨요. 공부가. 그런데 뛰어넘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뛰어넘어지더나? 어떻게 뛰어넘어요? 안 뛰어넘어지는 것 같아요.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아는 것 같기도 하는데 조금 가면 또 몰라. 좀 아는 것 같을 때는 기분이 좋아. 근데 조금만 가면 또 걸려 넘어져. 아니야. 내가 해보면.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가는 이 경험들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도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 경험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내가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하는 과정에 어떠한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버릴 것이 없다. 잘 돼도 버릴 것이 없고 못 돼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앉는 거 5분이든 10분이든 괜찮아요. 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쓰러져서 자는 사람하고 5분도 괜찮아. 5분이라도 앉았다가 눕는 사람하고 상당히 달라요. 마음 자세가. 그래서 꼭 아침 저녁으로 5분만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5분만. 그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황금 같은 시간. 이제 자꾸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아침에 한 5분, 10분, 저녁에 자기 전에 한 5분, 10분. 저는 저녁에는 짧게 하고 아침에를 이제 상당히 많이 느껴요. 그 시간에. 풀리지 않던 또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이 그때 아주 물밀듯이 확 이렇게 돼요. 그래서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가운데 내가 한다는 것이 생각도 나지 않고 어쩌다 생각이 난데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 이 지금 질문이 우리 똑같은 상황이죠. 요 질문이 우리 다 공감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확철이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요. 이치적으로 먼저 받아들인 상태고 이것을 실감을 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면 본인이 손해예요. 본인이 손해란 말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임은 인 것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이 공부는. 아니면 아니고 임은 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활 가운데서 내가 잊어버려. 또다시 얘기를 할게요. 딱 하다가 딱 생각이 나서 내가 잊어버리고 모습놀이 실컷 했잖아. 그럼 최정환 거사님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요. 딱 생각이 나서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딱 생각이 났어. 우리 까맣게 잊어버리죠. 네,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한다고 싶다. 예. 처음부터 원점으로 생각을 하고 예. 그거부터 이제 제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원한다 앞에서 다시 이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예리 씨는 어떻게 해? 그냥 누가 하지? 누가 하지? 그 다음에 정혜월은? 저는 또 이제 정말 서 원장님이 또 잊어버렸네.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다시 되뇌면서 저도 잊어버렸네 하고 그 생각이 딱 일어나려고 하면 서 원장님 말씀 되새기면서 그래 변한다 것이다. 내가 한다. 이러면서 다시 합니다. 예. 그거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정열 보살님처럼 하는 것이 보통은 짜증을 내. 그런데 내가 잊어버렸을 때도 누가 했어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했어요. 내가 잊어버렸다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잊어버렸을 따름이에요.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예요. 그냥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는 놈은 누가 했다? 그냥 빗소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딱 나면 지나간 과거지요? 시간으로 봐서 그 모습인 거. 과거니까 딱 거기서 탁 분질러야 돼요. 마침표 찍어버려야 된다고. 찍고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시작하면 조금 가다가 또 잊어버리죠? 그럼 또 마침표 찍고 또 해요. 또 가다가 또 마침표 찍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 짜증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 부리려면 까니마 똑까라상이야. 모습놀이에 더 모습놀이 하는 거야. 까니마 똑 까면 어떻게 돼? 한번 까이면 돼. 그 위에 똑 까봐. 완전히 뼈드러나지. 그러니까 딱 시큰하다 잊어버렸네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잊어버렸네 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감정을 일으키거나 그것이 좋다든지 싫다든지 내가 이래 해서 공부가 되겠나라든지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가 막 사족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고사님 안 그러시죠? 그렇죠. 마침표 딱 찍으시죠. 휴유거사님은요? 예? 찍으려고. 근데 그거 찍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왜냐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너무 많아서 자꾸 짜증이 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 짜증을 낸다는 것은 모습놀이에다가 모습놀이를 꼽으로 하는 거예요. 꼽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저기 진정심하고 정열보살님하고 더 선배제? 진정심 보살님, 그 다음 정열보살, 그 다음 효여보살님인가요? 예, 아니지. 예리는 학번이 몇 학번이고? 제가 작년 1월인 것 같아요. 작년 1월. 15년. 1호 학번. 14 학번. 14, 12월. 1호 1월. 그래도 뭐 하루, 뭐 온열빛 하루가 무서우니까.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저기 진정심하고 정열보살님이 느끼는 거하고 또 조금 다를 거예요. 이제 여기 우리 하도 많이 넘어져 봤잖아. 가다 걸려서 하도 많이 넘어져 봤잖아. 그래서 13년? 13년이요? 13년. 13년. 효여가사님은 하도 책을 많이 보고 오셔갖고 그거 책 많이 본 거 좀 떨어뜨린다고 욕 보셨죠. 그게 아까 말하는 글자 밖의 소식을 모르면 글자 안의 소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막 이렇게 실타래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내 관념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내 채로 걸러버리는 거지, 원뜻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새말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다. 내 몸뚱이는 묘용이다. 이 자리에 나툼이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묘용이야.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모습을 굴리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한다 이런 것도 있지요. 그래서 또 오늘 한 가지 그걸 했습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그렇게 해보라고 했다고. 묘용이다. 내 몸뚱이도 묘용이다. 내가 지금 화가 나면 묘용이다. 이게 잘 모습을 굴린다는 뜻이지요. 그게 묘용이다. 뭐든지 묘용이다 하게 되면 이제 바탕자리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이 더 내가 이 공부하는데 잘 맞는지 그걸 골라서 하면은 괜찮겠죠. 그래서 딱 기본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내가 잊어버리든 잊어버리지 않든 상관없어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안 잊어버렸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그렇죠. 그 뜻이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뜻이고 지금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 똑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예.